안녕하십니까. 삼성과 아마존에서 사랑받는 신입사원의 특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삼성이나 아마존에는 다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매우 특색이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회사 문화가 다르지만은 이런 그 아마존과 삼성 이렇게 그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 신입사원들의 어떤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말하자면은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업 내용이나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점이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각자의 어떤 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문화를 도입하고 이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게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인 아마존이언 되다의 어떤 이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저자 김태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삼성과 아마존을 둘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두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는 방식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일한 기간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는 수련의 과정이었다면은 아마존은 어떤가? 아마존에서 일하는 거는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위계 질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전과 어떤 항상 어떤 상황을 부여했을 때에 그게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글로벌 기업에 요구하는 신입사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직장에서 항상 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고 이 저자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원들의 공통적인 5가지 모습을 이 저자는 찾아볼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디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문화가 다르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그런 글로벌 기업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한 5가지 이런 모습을 신입사원 때부터 잘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말하면은 최고의 어떤 신입사원이 아닌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삼성과 아마존에서 본 일 잘하는 사원들의 5가지 공통점이라는 걸로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2~3번 확인한다. 2~3번 확인한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잘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2~3번 확인한 이렇게 일을 한 데 있어서는 실수가 없도록 하고 어떤 보면은 이 정확한 어떤 일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2~3번을 질문하더라도 확인을 하더라도 관계없는데 이걸 너무 쉽게 넘겨버리면 나중에 결국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일의 결과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번 확인한다. 네 번째는 롤 모델이 있다. 롤 모델이 있다. 그다음에 간단한 구두 보고도 정리한다. 간단한 구두 보고도 정리한다. 이런 게 말하면은 5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질문을 자꾸 하면 좀 약간 멍청하고 사전에 잘 메모도 안 되고 잘 머리에 정리도 안 된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인식을 신입사원 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신입사원 때는 노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퇴근 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작성한다. 작성해 놓고 그걸 여러 번 읽어보면은 그 같은 질문을 안 하겠죠. 하더라도 그와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적어 놓고 난 뒤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배에게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3번 이상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여기에 그 말은 글로벌 기업에 들어갔다면 상당한 머리고 상당한 어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는데 같은 질문을 3번 한다면은 좀 아무래도 그 사람은 다른 시각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트와 함께 선배를 찾아가서 이를 바탕으로서 질문한 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히 내가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습관만 잘 들여놓아도 선배들이 함께 하고 싶은 후배가 될 수 있다고 그런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삼성이나 이런 데서만 중요한 게 모든 기업에서 다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에서 우리가 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기업에 가서도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프로세스. 모든 기업에서 모든 업무를 한 데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여러분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모든 것들이 보면은 어떤 업무 절차라든지 업무 순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순서대로 일단은 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때는 회사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있는 현상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1단계다는 얘기죠. 예산을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협력업체와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역시 프로세스다는 거죠. 프로세스는 그 인풋, 프로세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인풋, 여기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뭘 검토해야 되는 건지, 뭘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입력 사항들이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프로세스도 이해를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기본 단계에서 상당히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두세 번 확인한다. 확인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할 때 혹은 서류를 작성할 때는 최소한 2번 이상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이나 서류 작성할 때에 오자 탈자 혹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그 안 좋은 걸로 오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자 탈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 보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반드시 최소한 2번 이상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미스테이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오타 확인과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메일을 읽어볼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한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보면은 어떤 그 제품명을 쓰는데 제품명에 오자가 하나 생겨가지고 완전히 다른 그 제품이 된 거예요. 물론 뭐 이것도 모르나 하겠지만은 그게 A라는 제품과 A 플러스는 제품은 다른 거거든요. 그 제 같은 경우에는 타포린을 써야 되는데 그걸 카포린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포린이란 어떤 제품과 카포린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오자 탈자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 그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이 사람 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인상을 준다는 그런 얘기죠. 상대방에게 맞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간결하게 표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보내는 메일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평가할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오자 탈자가 생기고 잘못되면은 그게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습은 롤 모델이 있다는 거. 롤 모델. 회사에는 각 분야마다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보면 그럴 때 빨리 이 롤 모델이 누구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 롤 모델과 비슷한 퀄리티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은 당신 역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습은 간단한 구두 보고도 정리한다는 겁니다.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말하면은 바로 보고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고를 잘 못하면 이거는 바로 이 말하는 평가에 그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업무를 상사에게 보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잘 말하면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보고도 보면은 구두상의 보고와 보고서로 보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고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방법. 이럴 때마다 그런 어떤 유행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옛날에는 일을 다 해놓고 보고를 잘 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밤을 새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은 워낙 이런 보고하는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이런 좋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중요한 모든 일의 결과는 보고로서 마무리가 되니까 보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두 말하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만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우리가 기업의 우수한 신입사원이 되려고 하면은 또 앞으로 전망 좋은 승진에 말하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입사원 되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중요한 어떤 특징들을 나름대로 잘 터득을 해서 활용하면은 매우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